수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탭스 문법 적중 예상 특강 함께하게 된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월부터 새롭게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잡아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 뒤로 넘어오시면 저희 오늘 적중 예상 특강 강의 듣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탭스 그리고 탭스 게시판, 탭스 자료실 가셔가지고 이제 문제 다운 받으신 다음에 문제 푸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번 2월부터는 조금 더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파트별 문제 수를 조금 더 줄였어요. 그래서 파트 1에서 4문제, 파트 2에 6문제, 파트 3에 2문제 있으니까 총 몇 문제? 총 12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문제에 해당하는 거 제한시간 6분 꼭 반드시 재고 푸신 다음에 저와 이 해설 강의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으면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러분 1번 보시면 우선은 A, B, C, D 먼저 보기 먼저 확인할 거잖아요. 보기 한번 확인하시고 나서 무슨 생각이 살짝 드셔야 되냐면 이번 문제 출제 의도가 뭐다? 가정법에 관련된 문제였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if절과 콤마를 기준으로 주절이 나눠질 수 있게 되는데요. if절에 어떤 동사들이 와 있는지 그리고 콤마 기준 오른쪽에 그 주절에 어떤 동사들이 오는지를 같이 확인을 잘 해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였죠. 그래서 B에서 A랑 B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B에서 있는 if가 여기 나와 있으므로 이 뒤쪽이 if절이고 이 앞부분이 주절이 되겠습니다. 주절에 있는 시제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우드 다음에 헤드, pp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요거는 아주 전형적인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로 if절에 해당하는 경우 시제를 반드시 뭘 써주셔야 되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주시게 됩니다. 이유는 콤마 기준에 지금 would have pp라는 would, have pp 꼴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만 해보시면 would, 여기는 should, 그리고 could, 그 다음에 might 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잘 해주시고 이때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어떤 식으로 헤드 pp꼴로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헤드 pp꼴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D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여러분 A, B, C, D 보니까 왠지 not 익숙하실 거예요. 왜 익숙하시냐면 이 문제 출제 의도가 뭐겠습니까? 바로 명관대에서 문제가 나왔죠. 명관대에서 문제 나오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U랑 UC를 C랑 UC를 잘 구분하시는 거에 그 포인트가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기본적으로 복습 한 번만 해보시면 명사표라는 거 한번 그려보실 거예요. 명사표는 제가 여기다 그릴게요. 명사라는 것들이 보이실 경우에 무조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인 꼴에서. 그래서 하나는 C라고 설명을 드렸고 다른 하나는 UC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C라는 것은 가산 명사로 셀 수 있는 명사들을 의미하고 UC인 경우에는 불가산 명사로 공기, 모래 같은 것들 셀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산 명사인 같은 경우에는 어나 언 같은 관사를 붙여서 수량을 나타낼 수 있고 아니면 복수 2개 이상이면 s나 es 같은 걸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UC 계열의 명사들은 어떤 것도 올 수 없다는 게 우선 1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수업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어랑 S 복수꼴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A, B, C, D 보니까 우선은 furniture가 뭐예요? 가구류라는 통칭하는 명사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furniture가 지금 UC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지금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2번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위에요. A가 뭐라고 말하냐면 몇몇 개 침구류와 소파들을요 get rid of, 제거했어, 없앴어 라도 이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게 왜 중요해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요. 전치사, 정관사 더해 예외적인 용법으로 A랑 B가 둘 다 동시에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는 정관사 더가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예외사항이 있었죠. 정답은 The Old Furniture라고 찍어주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저랑 같이 3번으로 넘어올게요. 3번 문제는 분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분사의 역할은 형용사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번 문제의 정답은 10번으로 찍혀주시는데 요거는 되게 단순한 분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the most shows 그대로 갖다 놨거든요. 해석해 보셨을 때 가장 많이 어떤 프로그램들이겠어요?
많이 시청이 된 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어주실 때 watched 해가지고 가장 많이 시청된 쇼 프로그램 해가지고 PP꼴로 써주시는 정답은 C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되셨으면 4번으로 넘어올게요. 4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의 유형이었냐면 ABCD 먼저 봤을 때 only if가 같이 반복되는 거 보이시고 if only도 같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저게 두 개가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 출제의 유형이 뭐였냐면 시제랑 아마 관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before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 시간의 부사를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before는 항상 뭐랑 같이 쓰였어요? 과거? 완료 시제랑 늘상 쓰이는 시간의 부사 힌트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잠깐만 돌아오셔서 only if랑 if only에 대한 것들 해석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따라서 필기를 조금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f only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망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석 자체가 뭐뭐이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only if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일한 상황을 표현하게 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뭐뭐 해야만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두 개 다 읽어보시면 A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네가 그 트랙 밑에 있는 제출 기한을 제출하지 못하게 돼서 놓쳐버려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해 유감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B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맞아.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전에 내 시간이 좀 충분히 넉넉하게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해석이므로 여러분들의 정답을 D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only I hadn't wasted my tim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이전에 only가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잠깐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마지막 거 보시니까 only 도치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only 도치, only로 시작하는 문장에서는 부사구가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가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될 거라는 것까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only 도치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부사구가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시험장에 임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5번입니다. 5번 풀어보실 건데 5번 ABCD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요? 출제 의도가 뭐다? 부사절 접속사에 대한 것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부사절은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가장 해석에 근접한 것을 찍어주시면 돼요. 정답은 예스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해석이 뭐냐면 20% 그러니까 컴퓨터들의 전체적으로 20%가 이제 거의 팔릴 듯 말 듯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스토어 주인 그 상점이요 place on order 주문을 했대요. 뭘 주문했냐면 200을 더 불렀대요. 컴퓨터를 컴퓨터 전체에서 한 20% 정도가 이제 팔릴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잘 팔리지도 않는데 200개나 더 주문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라는 해석이 제일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스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place on order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문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시랑 관련된 거 조금 더 써볼 거예요. 예시랑 관련된 거로 여러분 but 있으시고 또 H로 시작하는 however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세 개 다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기억 한번 해주세요. 6번 한번 풀어볼게요. 6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넘어오시면 ABCD에 바로 뭐가 보이시냐면 better than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than 같은 것들이 보이시면 무슨 생각이 살짝 드셔야 되냐면 이거 혹시 비교 구문에서 나왔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than이 항상 있으면 그 than 때문에 비교 구문이에요. 비교 구문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편하게 해석해 보시면 정답을 뭐로 찾으실 수 있냐면 better than those in rural locations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두 가지 개념이 섞였어요. 이 문제에서는 비교 구문만 물어보고 싶으셨던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요. in rural location. 그래서 시골에 있는 시골 지역에 있는 그것들보다 하면서 이 도스가 지시 형용사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시 형용사가 도대체 앞에 있는 어떤 복수명사를 수식하는지까지 여쭤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깐 확인해 보시면
요거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B에 있는 better than those in rural locations 이 표현에서 이 those는 어떤 거를 수식을 받고 있는 거냐면 바로 앞에 있는 이 job이요. 네, 이 직업들이요. 이거 직업들이 시골에서 일할 때보다 도시에서 일할 때가 돈을 더 많이 벌더라. Pay better than those in rural location 해가지고 이 those는 앞에서 나온 복수명사인 jobs, 직업들을 의미한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정확하게 찾고 계시면 해석 잘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지시형용사 those나 t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어떤 선행사, 어떤 명사랑 이제 잘 매칭이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하나만 더 넘어올게요. 7번이에요. 7번 넘어오시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문제가 나왔죠. 뭐냐면 우선은 주어 하나만 찾아볼 건데요. kitchen utensils 해가지고 여기가 주어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 뒤에 보니까 made of silicone and rubber-like material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아마 분사 구문으로요. kitchen utensil인데 주방 기구들 말하는 거잖아요. 주방 기구들이 실리콘이나 아니면 고무와 같은 재질들로 만들어진 주방 기구들이요. 어때요? 아, 여기에 스위치를 맞춰서 여기가 벌브 자리구나. 그러면 R 찍어야겠구나 라는 생각 바로 드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개념이 지금 스위치랑 뭐가 섞였냐면 어떤 특정 관용구가 같이 섞인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출제 의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있고요. 이걸 made를요. make의 과거 본동사라고 확인하지 말고 얘가 분사 구문으로 해석된다라는 것까지 잡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are 이렇게 수일치 관용구 뭐가 있었냐면요. 이번에 be resistant to라는 뭐뭐에 저항하는 내성이 있는 이라는 뜻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더 보세요. 밑에 팁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불변의 진리나 이제 과학적 사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문장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이런 고무 재질로 만들어지거나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이런 키친 유텐실 주방 기구 용품들은요 열과 이렇게 오염되는 것들에 의해서 되게 저항이 있다, 내성이 있다라는 과학적인 팩트를 의미하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해석으로 보시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다면 불변의 진리나 과학적 사실들은 반드시 어떤 시제? 현재 시제를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계셨으면 여러분들이 R을 찍으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셨겠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되셨으면 8번 한 번만 넘어오세요. 뒤로 잠깐 넘어올 건데 8번입니다. 여러분 8번 보시면 우선은 if가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if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가정법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현재 시제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수한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일 수도 있겠다. 그냥 일반 평서문인가 봐.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선 잠깐 돌아와서 A, B, C, D가 지금 with, at, for, by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뭘 묻는 건가? 전치사를 묻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런 도수 앞에서는 우선 정답은 D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by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제가 중요한 것들을 모아왔어요. 그래서 전치사 by의 다양한 용례를 조금 필기를 해보실 건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each로 시작하시는 each와 같은 의미로 여기서 보이시는 거 day by day 이런 것들 있죠. 매일매일 날마다 라는 매일매일의 each의 느낌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per 이라는 의미와 동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요. by the hour 이렇게 매 시간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별표 하시고 꼭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by하고 더한 다음에 무조건 반드시 뒤에 단수인 단수 단위 명사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 시험 문제 막 hours 이렇게 해서 나올 거거든요. 세 번째 거 하나 더 보시면 near이랑 동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인 by는요 near the sea예요. 그냥 바다 근처 이렇게 해석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잠깐만 넘어가시면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리시는 게 정답을 A로 많이 찍으세요. 그래서 with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구나 물건과 함께 사용될 때 with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주로 수동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by 네 번째 용례로요. by 다음에 판단 기준의 근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by appearance, 그래서 외모만 가지고 남을 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문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여기 이제 전치사 by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뒤에가 appearance라는 외모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판단 근거의 기준을 뒤에다가 by 앞에 by 뒤에다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셨으면 이제 9번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밑에 ABC 쫙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비슷하게 돌아가는 단어들 following 보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as가 살짝 보이실 거예요. as가 보이시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 생각보다 쉽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맨날 이렇게 나와요. 뭐였냐면 무슨 문제? 이거 어순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애초에 ABCD 살짝 보시면 그런 생각이 살짝 드실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한 단어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위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다? 어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특정 어순 표현을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순이라고 딱히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요.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as가 나오고 주어랑 동사가 나오실 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떤 그냥 이렇게 쭉 보시고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요 세트거든요. 이게 어순인데 형용사 이렇게 앞으로 딱 띄어나와가지고 가운데 as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때 as를 우리가 뭐로 보시는 거냐면 어떤 의미? 양보의 의미로 사용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시기 전에 정답은 우선 뭐예요? 그러면 이거 찍어주시면 되죠. 왜? 그래서 following astrological readings,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verb가 여기 있고요. 앞에 있는 게 주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useless, following 뒤따르는 그 천문학적인 reading 자료들이요. 아마도 useless 하겠지만 하던 말던 이런 뜻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때 쓰이는 as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보의 의미라고 하는데 이 양보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면 뭐뭐 되던 말던인 거예요. 쓸모 있던 말던, 뭐뭐 하던 말던 이런 느낌으로 양보로 쓰신다라는 거. 그 문법적인 용어가 조금 다르니까 실사용하는 양보랑 그래서 배려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뒤쪽으로 넘어오셔서 저랑 같이 10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10번 보세요. 10번 보면 A, B, C, D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보니까 뭐 rising with inner city housing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콤마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콤마를 잘 기억을 잘 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콤마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되게 높아질 수도 있고 되게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문제 출제 의도가 뭐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 의도는 부사절이었어요. 그래서 부사절의 핵심은 뭐예요? 해석을 잘하자 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해석, 다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한번 대입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 거 보시면 도심 주거비 상승과 함께 with 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정답은 A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B, C, D까지 다 해볼 거예요. 해석 안 되겠지만 B 보시면 rising inner city housing cost 이렇게 해가지고 도심 주거비 상승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애초에 왜냐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C 하나만 더 보시면 rising with inner city housing 해가지고 housing cost 해가지고 글쎄 도심 주거비와 뭐 rising with 이렇게 뭐 상승하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서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네 번째 거 보시면 inner city housing cost to be rising 이것도 안 됩니다. 해석이 아예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해석상으로 A밖에 고르실 게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하나만 넘어와 볼까요? 11번입니다. 여러분 ABCD 한번 쭉 다 읽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출제 의도는 뭐였냐면 출제 의도는 동명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동명사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 우선 기본적으로 관련 표현들을 조금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보실 건 뭐였냐면 정답은 뭐였어요? 정답은 C였습니다. 왜? 앞에 end up이라는 동사가 나올 경우에 목적어에 항상 어떤 꼴? 반드시 ing 꼴을 써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동명사 관용 표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잠깐만 보시면 end up ing는 기본적인 해석이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해석으로 끝난다라는 것까지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end up eating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12번 ABCD 쭉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냐면 여러분들 이거 B가 정답이거든요. B의 정답인데 이 what의 쓰임을 생각보다 잘 못 잡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출제 의도를 가지고 내셨냐면 이거 명사절에 관한 문제긴 해요. 왜냐면 근데 여기는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의문 형용사 what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절을 풀이할 때는 항상 뒤따르는 문장 구성이 어떤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 한 번만 해보시고 밑에 잠깐 내려와서 관계대명사랑 의문 형용사 what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거 보시면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쓰였을 때는 뒤에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은요 항상 일정해요. 뭐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꾸준히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근데 지금 보니까 만약에 이게 관계 대명사였으면 problems 주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are faced 이게 동사라고 보시는 거고 in their relationship 이래가지고 문제들이 직면되었다라는 올바른 수동 표현이 되거든요. 왜냐면 face가 애초에 마주하다, 직면하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미 BPP꼴인 수동태로 쓰였으므로 지금 완벽한 문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관계대명사로 쓰였으면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초에 지금 완벽한 문장이 있어서 얘는 아닌가 봐 이러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근데 what이 있긴 한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때 하나 더 오늘 포인트죠. 의문 형용사인 what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렇게 의문 형용사로 쓰일 경우에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예요? 명사가 바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형용사로 쓰여서 뒤에 있는 명사가 바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는 are faced가 아니라 여기를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they faced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직면한 어떤 문제들이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여러분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취하고 있다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 의문사가 이끄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요. 주어랑 동사가 바뀌지 않고 주어가 나오고 그 뒤로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냥 일반 평서문의 어순을 취한다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원래 문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마주했어요. 직면했어요. 뭘 직면했냐면 what problems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의문문,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취함으로 얘가 앞으로 삐용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at problems 이렇게 묶여 있고 그리고 they faced 이렇게 써주셔야지 올바른 의문 형용사 what의 쓰임으로 같다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22년 2월 탭스 문법 적중 예상 특강까지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문제 수가 조금 더 짧아진 만큼 여러분 압축적으로 알려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필기 잘 하시고 이번 시험도 2월 시험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